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등 총 6개 의대에 모두 합격하신 서울대 의학과 2, 3학번 광민정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 의예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광민정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공스타인 서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대 출신 육관왕이신데 이런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결국은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운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 자체를 꼽자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이 따라줬던 것 같은데요. 사실 수험생활 내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중간고사를 마치면 기말고사에 이 과목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 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기말고사에 더욱 열심히 매달렸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입시에서 버티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수시는 고등학생 때 말고는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내신 준비에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요. 내신을 준비하면서 비교과 활동까지 병행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대한 선택이랑 집중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있는 대회나 작가와의 대화 같이 자잘한 활동들까지 거의 학교에서 주최하는 모든 활동들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에는 물리원이랑 화학원, 생명과학원까지 상대평가인 과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신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요. 스스로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도 내신을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사실 수능 점수는 재수를 해서라도 바꿀 수 있지만 내신 점수는 결국 평생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내신을 챙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책에 보니까 민정님의 스터디 플래너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설명해 주신다면? 계획표 좀 보여주세요. 제가 보통 사용했던 계획표는 이런 형식이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플래너들도 있지만 결국은 거의 비슷하게 위쪽에는 순공 시간을 적고 날짜를 적고 그 밑에는 제가 할 일들 그리고 옆에는 타임테이블까지 해서 깔끔하게 적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하루를 지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적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과도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걸 하지 못하고 다음날로 넘기는 항목들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제가 오늘 얼만큼 했는지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거의 모든 걸 다 했다고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 하루 계획표의 한 실행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사실 날마다 많이 다르긴 했는데 대체로 평균적으로는 70%에서 8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민정님의 플래너를 보고 따라할 때 한 70% 정도만 되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제 플래너를 봤을 때라기보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는 각자의 기호에 맞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조금 과도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추가로 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 시간까지 조금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플래너를 썼던 것 같아요. 약간 남는 시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위한 계획도 미리 세워두라는 그렇죠. 꿀팁이네요. 책을 보면 시험을 치기 직전에 A4 용지로 만든 실수 노트를 보고 들어갔다. 실수 노트를 보고 들어가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할지 순간순간 기억이 나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오답 노트와 다른 개념이던데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실수 노트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낭비된다고 느껴졌거든요. 계산 실수를 한 건데도 문제 전체를 다시 옮겨 쓴다는 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제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 건지를 어느 정도 유형별로 모아놓자는 의도에서 만든 게 실수 노트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수를 곱할 때 항상 무언가를 빼먹는다던가 아니면 절대값을 건드릴 때 구호를 실수한다던가 그런 자잘한 실수들을 반복했던 부분들을 써두고 시험 직전에는 문제 번호를 1번부터 끝 번호까지 풀었는지를 모두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OMR을 1번, 10번, 20번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표기했는지 확인하면서 쓰다든지 그런 자잘한 행동 강령까지 모두 모아서 써둔 게 제 실수 노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실수 노트는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가면 뭘 조심해야 할지 기억이 비교적 잘 나더라고요. 실수 노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내신이 아닌 기간에 썼던 실수 노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유형별로 실수를 모으기보다는 실수를 일단 나열하고 제가 어느 부분에서 잘 틀리는지를 확인하려고 쭉 실수한 부분들을 써뒀는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이제 제목 제가 무엇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틀렸는지를 써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경우를 깔끔하게 나누지 않은 채로 이제 무작정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틀렸다던가 아니면은 경우의 수 중에서 아니면은 어떠한 차이는 절대값이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써뒀고 시험 기간에는 이거를 한번 쭉 보면서 실수들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 공부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험생들의 멘탈과 습관 잡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후배들이 흔하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저를 보고 계시는 후배님들 중에서는 SNS를 통해서 자신의 공부 기록을 남기는 이런 공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록을 남기다 보면 보이는 것에 결국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후배님들도 그렇겠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재다 보면 스톱워치에 표시되는 숫자 그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순공 시간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그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런 시기를 겪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시간에 집착하지 않을 때까지 순공 시간을 재지 않다가 다시 그런 집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재는 방법을 이제 해결했는데요. 시간에 집착을 버리니까 나중에 스톱워치를 활용할 때 제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한 시간 그리고 온전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한 시간을 제대로 잴 수 있더라고요. 수험생 시절 민정님의 하루 루틴이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있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결국 수면 루틴인데요. 자기가 하루에 얼마나 자야지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졸린지 이런 자잘한 요인들까지 스스로 잘 체크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하루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애초에 학교랑 집이랑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필요한 수면 시간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집을 왔다가 이제 학원을 가기 전에 그 1시간 동안에 잠깐 잠을 자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열심히 활용했던 것 같아요. 혹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30분 정도 일찍 가려고 노력을 했고 저녁에는 새벽 3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수면 시간이 6시간이 됐던 거네요? 네. 6시간 자고 졸리지 않았을까요? 6시간을 자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긴 했는데 물론 졸린 날들도 있었지만 그런 날들에는 학교에서 뒤에서 선책상에서 서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도 이제 잠이 깨지 않는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잠을 자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세요. 책에도 부모님 얘기가 나오던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식의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입시는 부모님과의 2인 삼각 경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는지 잘 캐치하는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소하게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무슨 음식을 잘 소화하는지 제가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덜 졸린지부터 시작을 해서 교과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어떤 학원을 다니고 싶은지 또는 어떤 교재, 어떤 문제집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봐 주시는 어떤 보조자의 역할을 해주셨던 게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이를 믿어주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저한테는 가장 멘탈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학교 활동으로 생기부를 채우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 학교 활동으로 생기부를 채우는 방법에는 제가 책에서 소개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생기부 특기사항을 채우자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제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한 이후에 그거랑 관련된 주제로 이제 세부 특기 사항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이 방법을 특정 교과의 내용을 심화하고 싶을 때 사용했는데요. 교과서를 보면 창의 문제나 탐구 문제처럼 조금 다른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회나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질문들을 활용해서 탐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1학년의 찐 합격 노트는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제가 치열하게 살았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책이에요. 그만큼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최대한 눌러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스타에서나 지인들이 저에게 따로 물어봤던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제 대답을 더 자세히 써뒀으니 이걸 보고 제 경험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대를 희망하게 된 계기는 분명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목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멋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노력하는 경험 자체가 인생에서 정말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